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프링, 슨, 마이클. 3일 전만 해도 말을 못 하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자기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22년간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뇌졸중 환자만 수천 명을 치료했죠. 그런데 2024년 2월 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캐나다 응급실은 4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인데 말입니다. 선진국 시스템이 제 어머니를 포기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현우서 한국 그 평소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곳이었죠. 그러나 저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13시간 비행,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58분 만에 끝난 수술. 제가 목격한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왼쪽 팔이 떨어졌습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뇌졸중입니다. 4시간 30분 안에 치료해야 합니다. 대기시간 4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응급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먼입니다. 캐나다 응급의학과 의사로 22년 일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선진국이니까요. 그런데 2024년 2월 그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말입니다. 그날은 퀘벡의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2세였죠.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왼쪽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어눌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즉시 떠올랐습니다. Fast. 페이스, 얼굴 한쪽 처짐, arm 한쪽 팔마비, speech, 언어 장애, time, 시간이 생명.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15분 거리의 응급실로 달렸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침착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니까요. 제가 22년간 일해온 바로 그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페이스트 증상 명확합니다. 제 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골든타임이 4시간 반이라는 것, 지금 당장 MRI를 찍어야 한다는 것, 혈전용해제 투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대기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기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입니다. 4시간이면 골든타임이 끝납니다. 5시간이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1분에 뇌세포 190만 개가 죽어갑니다. 4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세포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제 손에는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옆에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침하는 사람, 팔을 다친 사람, 열이 나는 아이. 모두 대기 중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이미 6시간째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의료는 무료입니다. 자랑스러운 시스템이죠. 그런데 공짜의 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도 단순 감기 환자도 같은 줄에 섭니다. 순서를 기다립니다. 행정이 생명보다 우선입니다. 제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응급실 평균 초진 시간 17분. 어디서 본 통계였습니다. 예전에 국제학회에서요.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빠르다는 건 대충 본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의료는 효율적이지만 선진 시스템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어머니는 캐나다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4시간째요. 17분 대 4시간. 어느 쪽이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입니까? 제가 2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부심, 무료 의료라는 자랑,
안전하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제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왼쪽 팔은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점점 더 어눌해졌습니다.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저 무력한 아들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다시 갔습니다. 제 어머니 차례는 언제입니까? 곧 호출하겠습니다. 고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어머니의 뇌세포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에 190만 개씩요. 제 손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뇌졸중, 골든타임, 치료 프로토콜.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골든타임 4시간 30분. 그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MRI로 출혈성인지 허혈성인지 확인하고요. 허혈성이라면 혈관 내 혈전 제거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MRI조차 못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선배였죠. MRI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응급이면 당일이나 다음 날은 가능하지. 일반 환자는요? 2주에서 3주. 길면 한 달도 넘어. 끊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MRI 평균 대기 시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2주였습니다. 수술은 더 길었죠. 비응급 수술의 경우 몇 달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무료 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시간을 냅니다. 생명이 급하지 않으면 괜찮은 시스템이죠. 감기, 골절, 만성질환. 기다려도 됩니다. 그런데 뇌졸중은요? 심근경색은요? 대동맥 박리는요? 1분 1초가 생명인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 머릿속에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3시간 30분 경과. 골든타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진도 못 받습니다. 초진 후 MRI 예약하면 언제 찍겠습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22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오셨으니 괜찮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어머니는 그 골든타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응급실 시스템, 한국 뇌졸중 치료, 한국 MRI 대기 시간.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 평균 초진 시간 17분. MRI는 응급 환자의 경우 30분 이내 촬영. 뇌졸중 전문 병원의 경우 도착부터 혈전 용해제 투여까지 평균 60분.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캐나다 응급실 대기 4시간. 한국 초진 17분. 캐나다 MRI 대기 수주. 한국 응급 MRI 30분.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국제학회에서 봤던 자료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숫자로만 봤죠. 한국이 빠르긴 하구나, 효율적이긴 하네. 그 정도였습니다. 선진 의료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숫자가 생명이었습니다. 17분이 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시간은 제 어머니를 죽이는 시간이었죠. 제 옆에서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선진국 의사죠. 22년 경력의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 하나 제대로 치료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느린 게 아니라 뒤처진 건 아닐까요? 선진국이라는 자부심, 무료 의료라는 자랑. 그게 과연 환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위한 겁니까? 한국은 돈을 냅니다. 그 대신 시간을 얻습니다. 캐나다는 돈을 안 냅니다. 그 대신 시간을 잃습니다. 생명 앞에서 어느 쪽이 옳습니까? 접수 데스크에서 호출이 들렸습니다.
다른 환자 이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전히 대기 중이었죠. 3시간 50분 경과. 골든타임까지 40분 남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골든타임 30분 남았습니다. 아직 초진도 못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설령 지금 당장 초진을 본다 해도 MRI 예약하고 결과 확인하고 치료 시작하면 이미 골든타임은 끝납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아니요, 엄마.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상식이 말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장거리 이송하는 건 금기다. 비행기에서 증상 악화되면 손 쓸 방법이 없다.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런데 아들로서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엄마는 죽는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인천까지. 직항은 없었습니다. 밴쿠버 경유 14시간, 토론토 경유 16시간. 미친 생각이었습니까? 뇌졸중 환자를 14시간 비행기에 태운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선택입니다. 오히려 금기 사항이죠. 기압 변화, 산소 농도 변화, 장시간 부동 자세. 모든 게 뇌졸중 환자에게 최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으면요? 4시간 대기, MRI 며칠 후, 치료는 그 이후. 그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영구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거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경력 응급의학과 의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의료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안전한 선택은 뭡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까? 시스템을 믿는 겁니까? 저는 이미 3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시스템은 제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공사였습니다.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까? 의료진 동반하시면 가능합니다. 산소 공급은요? 기내 산소 준비 가능합니다. 끊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대형 병원, 뇌졸중 센터가 있는 곳, 24시간 응급실 운영하는 곳, 몇 곳이 나왔습니다. 전화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뇌졸중 환자 응급 접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언제 도착하십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착 시간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다고 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4시간을 기다려도 준비가 안 됐는데 한국은 전화 한 통에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믿어야 합니까? 제 머릿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미친 짓이다. 환자를 14시간 비행기에 태우는 게 말이 되나? 여기서 기다려라. 곧 차례가 올 거다. 고지 언제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여기 남으면 엄마는 치료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갔습니다. 환자 이송하겠습니다. 어디로요? 한국입니다.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국이요? 뇌졸중 환자를요? 네. 위험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까? 서류를 받았습니다. 책임 동의서였습니다. 환자 이송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보호자 책임. 병원은 책임지지 않음. 서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로서는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기내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였죠. 자막이 보였습니다. 서울 119 구급대 평균 도착 시간 7분. 7분.
제가 캐나다 응급실 접수 데스크에서 대기한 시간의 30분의 1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신념, 선진국 시스템에 대한 믿음,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의학 교과서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믿었던 시스템이 위험한 겁니까? 14시간 후 답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버텼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되진 않았죠. 그게 다행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최악이라 더 나빠질 것도 없었던 겁니까? 휠체어를 밀며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국 전에 연락했던 병원이었죠. 지금 도착했습니다. 119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바로 부르세요.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119를 눌렀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졸중 환자 72세 여성, Fast. 증상 명확, 발병 후 약 20시간 경과. 위치가 어디십니까? 인천공항 입국장이라고 했습니다. 7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7분이라고 했습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7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왼쪽 팔은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6분 30초.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내렸습니다. 정확히 7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이십니까?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패스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얼굴 확인, 팔 움직임 확인, 말하기 테스트. 캐나다 응급실 접수 데스크에서는 4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검사를 한국 구급대원은 도착 1분 만에 시작했습니다. 발병 시간이 언제입니까? 약 20시간 전입니다. 이송 중 증상 변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을 켰습니다. 병원에 연락하고 있었죠. 뇌졸중 의심 환자 72세 여성, 패스트 양성, 발병 후 20시간, 지금 이송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 25분. 그게 끝이었습니까? 구급대원이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입니다. 같이 타시겠습니까? 구급차에 탔습니다. 내부를 봤습니다. 캐나다 구급차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장비 위치가 명확했죠. 동선이 효율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어머니 혈압을 쟀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심전도를 붙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이었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무전이 또 왔습니다. 혈압 14,090, 산소 포화도 96%, 심박수 82, 의식 명료, 좌측 편마비 명확. 병원에서 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준비 완료. CT 대기 중. CT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CT가 이미 준비됐다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미리 연락했습니까? 네, 119 신고 접수와 동시에 병원에 전송됩니다. 동시에요? 캐나다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해도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구급차에서 이미 병원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치료는 가능하다. 캐나다에서는 골든타임 안에 있어도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골든타임이 지나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차이였습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구급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들이 비켜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옮겼습니다. 즉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119에 전화한 시간부터 계산했습니다. 7분 만에 구급차 도착, 25분 만에 병원 도착, 총 32분. 캐나다에서 대기실에 앉아있던 시간의 8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응급실 안에 계셨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2년 경력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까? 충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간호사 2명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발병 시간 정확히 알려주세요. 시간을 말했습니다. 2월 15일 저녁 7시 30분경. 지금은 2월 16일 오후 4시. 약 20시간 30분 경과.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CT 찍겠습니다. 바로요? 접수는요? 대기는요? 행정 절차는요? 보험은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환자가 먼저라고 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접수가 먼저였습니다. 보험 확인이 먼저였죠. 행정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침대째로요. 간호사들이 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CT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병원 도착 후 5분 경과. 벌써 CT실에 도착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응급실 도착 후 4시간을 기다려도 CT 예약조차 못 받았습니다. 한국은 5분 만에 CT실에 들어갔습니다. CT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CT 결과였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중대 뇌동맥 폐색이 보입니다. 제가 알던 용어였습니다. 혈관이 막혔다는 뜻이죠. 출혈이 아니라 혈전입니다. 지금 MRI 찍고 혈관 조영술 준비하겠습니다. MRI요? 지금요? 네, 5분 후 들어갑니다. 5분이요? 캐나다에서는 MRI 예약이 2주 걸렸습니다. 응급 환자도 최소 하루는 기다렸죠. 한국은 5분 후라고 했습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MRI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병원 도착 후 17분 경과. 17분 만에 CT 촬영, 판독, MRI 준비까지 끝났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봤던 통계. 한국 응급실 평균 초진 시간 17분. 17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MRI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혈관 폐색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혈전 제거술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머니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시간 넘게요. 초진도 못 봤습니다. MRI 예약은 며칠 후였을 겁니다. 한국에서 어머니는 지금 수술실에 계십니다. 병원 도착 후 1시간도 안 돼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도를 걸었습니다. 응급실 구조를 봤습니다. 동선이 짧았습니다. 응급실에서 CT실까지 1분 거리, MRI실까지 2분 거리, 수술실까지 3분 거리,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을 봤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랐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죠. 낭비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을 봤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CT 판독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MRI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수술실에 연락했죠. 순서대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달랐습니다. CT 찍으면 판독 기다립니다. 판독 나오면 MRI 예약합니다. MRI 찍으면 또 판독 기다립니다. 모든 게 순차적이었죠. 한국은 동시였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차이였습니까?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9 전화부터 계산했습니다. 7분 구급차 도착. 32분 병원 도착. 17분 CT와 MRI 완료. 10분 수술 시작. 총 66분. 1시간 6분 만에 뇌졸중 환자가 응급 통화부터 수술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기실에서 4시간을 기다려도 초진을 못 받습니다. 제가 22년간 일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뭡니까? 이게 후진국입니까? 이게 선진 의료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로서, 캐나다 의사로서, 선진국 국민으로서 가졌던 모든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복도 끝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1초 1초가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죠. 22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수술실 앞 보호자들을 수없이 봤죠.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초조한 발걸음. 그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보호자였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죠.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수술 시작 후 10분 경과.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혈관 내 혈전 제거술. 카테터를 대퇴동맥에 삽입, 뇌혈관까지 올려보내고 혈전 제거. 숙련된 의사라면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어머니는 발병 후 20시간이 지났죠. 골든타임을 훨씬 넘겼습니다. 혈전이 굳어 있을 겁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만약 캐나다에 남았다면요? 4시간 대기, 초진, MRI 예약 며칠 후. 그 과정만 일주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뇌세포 대부분이 죽었겠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수술 잘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혈전 제거 완료, 지금 마무리 중이라고요. 30분 만에요. 캐나다에서는 MRI 예약 전화 한 통 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그 시간에 뇌혈관 수술을 끝냈다는 겁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8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혈전 완전 제거, 혈류 재개 완료. 회복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후유증을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혈류 재개가 빨랐다고 했습니다. 재활 잘하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캐나다에 남았다면 평생 마비였을 어머니가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병원 도착부터 계산했습니다. 58분. 1시간도 안 됐습니다.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 완료까지요. 캐나다에서는 대기실에 앉아서 숫자만 세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시간에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 경력이 뭡니까? 선진국 의사가 뭡니까? 제가 믿었던 시스템은 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어머니를 살렸죠.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로서였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골든타임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발병 후 20시간이 지났는데요. 병원 도착부터 수술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는 겁니다. 58분.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냈다고요. 이게 한국 응급 시스템이었습니까? 시간을 다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캐나다는 시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산산조각 났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22년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살아계셨으니까요.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재활치료를 계속 받기로 하셨죠. 3개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퀘벡의 그 응급실이었죠. 대기실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째, 3시간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에게 제출할 문서였습니다. 한국 응급 의료 시스템 분석 및 개선 제안. 숫자를 적었습니다. 한국 119 평균 도착 시간 7분, 한국 응급실 평균 초진 시간 17분. 한국 뇌졸중 환자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까지 평균 60분. 캐나다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 4시간. 캐나다 MRI 평균 대기 기간 2주, 캐나다 비응급 수술 평균 대기 기간 수개월. 숫자만 봤을 때는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요. 7, 17, 58. 이 숫자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이었죠. 한국은 응급실 구조부터 달랐습니다. CT실, MRI실, 수술실이 응급실 바로 옆에 있었죠. 동선이 최소화돼 있었습니다. 이동시간 자체를 없앤 겁니다. 인력 배치도 달랐습니다. 한 명이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죠.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CT 찍는 동안 MRI 준비하고 판독하는 동안 수술실에 연락했습니다. 행정도 달랐습니다. 보험 확인은 나중이었죠.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살리고 나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국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먼저 살리겠다고요. 돈은 나중 문제라고 판단했죠. 캐나다는 달랐습니다. 무료 의료를 선택했습니다. 공평함을 추구했죠. 그 대신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한국 시스템 덕분이죠. 캐나다에 남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 응급 시스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죠. 119는 7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냥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촘촘히 배치돼 있었죠. 구급대원 훈련도 철저했습니다. 병원과 실시간 연결돼 있었고요. 응급실은 17분 안에 초진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빨리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이미 데이터를 받았죠. 도착 전에 준비를 끝냈습니다. 수술은 1시간 안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응급실 근처에 있었죠. 인력이 충분했습니다. 프로토콜이 명확했고요.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겁니다.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다녀왔다고 들었다면서요? 네,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답했습니다. 동료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보다 낫다는 거냐고 물었죠. 웃지 않았습니다. 응급의료에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동료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표정이 진지했으니까요. 3개월 후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영상이 왔습니다. 혼자 걷고 계셨습니다. 부축 없이요. 왼손으로 물건을 집으셨습니다. 아직 불편해 보였지만 가능했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22년 경력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복인지요. 골든타임 20시간 넘긴 뇌졸중 환자가 3개월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발병 시간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도착 후 시간은 바꿀 수 있죠. 한국은 그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7분, 17분, 58분. 그 시간 안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병원 창밖을 봤습니다. 캐나다는 좋은 나라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복지가 좋죠. 그런데 응급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은 국력입니다. 국가가 생명을 얼마나 우선하는지 보여주는 곳이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겠다고요. 그 선택이 제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기도가 아니라 준비된 국가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한국은 그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제출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22년간 틀렸습니다. 한국 의료를 무시했죠. 그런데 그날 한국은 제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생명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